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야산에 너무 흔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천년비아그라 토복령, 토복령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토복령은 해독작용이 좋아서 염증을 사귀고 성호르몬을 잘 나오게 하며 면역성을 높여가지고 남녀 성병을 치료하는 데 쓰여져 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토복령은 만병통치약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토복령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 정력에 좋다고 하는 사포닌과 스테로이드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등의 성분들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토복령은 남성 성기능 개선을 위하여 강장제와 강정제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생기는 음유증, 조루증 등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며 남성의 양기와 원기를 보충해주고 노화 방지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정력을 극대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남녀 노화를 막고 젊음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 쇠약해진 남성들에게 테스토스테론을 공급해주면 성기능이 놀랄 만큼 개선되고 정신이 맑아지며 체력도 강해진다고 합니다. 미국의 너셀마크 교수와 아벨로만 교수는 여러 식물들을 분석한 끝에 토복령에서 남성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성호르몬인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스테로이드 배당체도 함유된 것으로 밝혀내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에 따라서 만개덩굴, 명감나무, 메발톱가시, 참연계, 찬열매덩굴, 종가시덩굴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요즘 꽃가게에서는 멍게나무 또는 만개나무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경상도, 상주, 안동, 안개 지역에서는 만개덩굴이라고 부르는 청미래덩굴은 주변 산지에서 야산에서 바로 집 뒷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백합과의 덩굴성 갈립 덩굴식물, 즉 가을에 잎이 지는 덩굴식물로 줄기는 마디가 있으며 3m까지 자라고 줄기에 갈고리 같은 가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꽃은 황록색으로 5월경에 잎 겨드랑이에 모여 피고 열매는 붉은색으로 10월경에 익어 지금쯤, 그러니까 지금이 12월 말 1월 산에 가면은 빨갛게 익은 열매가 쉽게 보입니다. 눈에 띄죠. 청미래덩굴은 넓은 원형의 달걀 모양의 잎, 하트 모양의 잎이 안 맞겠습니까? 하트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으며 잎은 서로 어긋나고 윤기,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개떡은 청미래덩굴의 잎으로 떡을 싸가지고 붙여진 이름이고 소나무 뿌리에서 기생하는 균이 홍 모양으로 자란 것이 봉영이라고 하는데 청미래덩굴의 뿌리가 봉영을 닮았다고 해서 토복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청미래덩굴의 열매는 명을 늘어주는 열매로 죽을 병을 고쳤다고 하여 명감나무라고 부르기도 하고 토복령은 청미래덩굴의 뿌리로 죽어가는 사람이 산에서 되돌아왔다고 하여 산귀래라고 부르기도 하며 배고플 때 넉넉한 요깃거리가 되었다고 하여 우여량. 조선시대 때 기근이 들고 할 때 구황식물로 실제로 청미래덩굴의 잎과 뿌리를 먹었다고 하네요. 산에 있는 신기한 음식이라고 하여 산기량, 신선이 남겨놓은 양식이라고 해서 선유량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 TV 정보 프로그램 혈관을 지키는 기생식물 토복령으로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만개나무 뿌리에는 디오스게닌이라는 성분이 혈관 수축 이완을 도와 혈압 강화, 고지혈증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만개나무 뿌리에 들어있는 디오스게닌 성분은 항암, 항바이러스, 혈액 해동을 도와 중금속 배출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과 같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릴 때
차로 달여가지고 드시면 중금속 배출과 면역성 개선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탁 스쳐가네요. 토복령은 청미래 동구로 뿌리를 채취해가지고 약용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이 이뇨, 해독작용과 관절염, 요통, 종기 등의 효능이 특히 있다고 합니다. 청미래 동굴 잎에는 루틴 성분이 들어있어 가지고 고혈압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특히 토복령은 수은,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해독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의 몸속에는 수은으로 꽉 차 오염되어 있는데 청미래 동굴의 뿌리를 달여가지고 커피나 차 대신 조금씩 꾸준히 마시면 수은 중독을 풀고 수은 중독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급성 세균성 이질과 경부 림프절 결핵을 치료했다는 임상 기록이 있으며 매독 환자에게 토복령을 투여했더니 혈청 검사에서 무려 음성 확률이 90% 정도로 나왔고 만기 매독 치료율이 50%나 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항암 본초에는 청미래 동굴을 달인 물이 암세포를 억제한다고 했으며 본초 강목에는 매독과 같은 성병이 유행할 때는 토복령으로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복령의 손질법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미래 동굴의 뿌리는 가을이나 겨울에 덩이 뿌리줄기를 채취해 가지고 물에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는데 맛은 싱겁고 성질은 평온해 몸의 열기를 내리고 습기를 없애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토복령을 먹기 위해서는 손이 참 많이 가는데요. 특히 약초는 정성이 제대로 들어가야 효능을 충분히 발휘한다는, 그러니 약을 다리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그 약효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성을 다하여 손질을 해야겠어요. 산에서 채취한 청미래 동굴 뿌리의 내두를 제거하고 물에 담가 불린 다음 솔로 팍팍 문질러가 깨끗이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세척을 한 것을 이 물기가 좀 빠지게 해서 그 다음에 잘게 썰어 가지고 쌀뜨물에 이틀쯤 담가 뒀다가 쌀뜨물에서 꺼내서 이틀 정도 다시 건조시켜서 그래서 결국 먹는 게 토복령이 완성됩니다. 토복령을 오래 먹으면 변비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쌀뜨물에 담가두거나 쌀뜨물과 함께 끓여서 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먹는 법은 잘 건조된 토복령을 물 1리터에 한 줌을 넣고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달인 후 식전에 하루 3번 공복에 한 컵씩 꾸준히 섭취하면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토복령의 맛은 담백하면서도 구수해 가지고 먹기에 나쁘지 않으니 건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요즘 사람들이라면 차로 마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개나무 어린수는 나물로 무쳐 가지고 먹거나 열매를 식용하여도 계절 음식 산나물로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먹어보니까 열매는 약간 떨떠리하고 잎은 입에서 자꾸 감기더라고요. 그래 어릴 때 어린 순을 먹어야지 좀 큰 거는 실제로 먹기가 그렇고 열매는 뭐 어지간하면 따서 먹으면은 갈증을 해소하는 데 좋다 이래가지고 산 사람들이 우리 안개 쪽에서는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방광염에는 뿌리 20g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가 물에 달여 하루에 3번 공복에 복용하고 대하증에는 뿌리 15g을 물에 달여 가지고 하루 3번 공복에 복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피부병, 태독, 종기, 아토피에는 열매를 검게 태워 가지고 참기름에 개어 가지고 한 부에 골고루 발라주고 요통에는 청미래 동굴로 가지를 채취해 가지고 물에 달여서 마신다고 합니다. 신경통에는 말린 뿌리를 물에 달여 먹고 화상에는 잎을 찢어 가지고 즙을 한 부에 바르면 좋다고 하네요. 평소에 변비가 있거나 몸이 냉하고 아랫배가 찬 분들은 반드시 한의원에서 체질검사 후에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토복령을 복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녹차와 함께 마시지 마세요. 그러면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이거는 변비가 한번 알아보니까 변비는 한번 시작되면 한참을 가더라고요. 쉽게 잘 안 나요. 그러니 이거는
체질이 문제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녹차는 반드시 마시지 마시고 떫은 거하고는 같이 먹어서는 곤란하겠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만병통치약 천년비아그라로 불리는 토복령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밤나무에 걸쳐